제가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여기 런던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갑자기 나빠진 몸 때문에 한국에서 재배된 약을 먹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무슨 약을 먹길래 갑자기 몸이 좋아지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타 에버하트라고 해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한 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지만 아늑한 제 아파트에서 눈을 떠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살며시 스며들 때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해요. 저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 즉 부드러운 차량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다, 그리고 모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세상의 색감과 창의성,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제 스튜디오에서는 큰 스크린 앞에 앉아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다양한 형태, 색채, 아이디어로 작업을 해요.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마치 세상에 전하는 작은 예술 작품 같아서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요. 제 일상은 작지만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통 아침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밝은 주방에서 시작해요. 햇빛이 벽 위에서 춤추듯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를 읽고 최근에 작업한 디자인 사진을 휴대폰으로 감상하곤 해요. 이후에는 분주한 런던 거리를 지나며 때론 강가를 따라 걸어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근처 카페로 이동해요. 런던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수백 년 된 건물 옆에 어우러져 있는 매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여행 중에나 일하면서도 멋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해요. 다른 디자이너나 예술가, 창의적인 영혼들과 우정을 쌓아왔는데요. 그들과의 만남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제가 사무실 근처의 어느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난 기타를 켜는 거리. 음악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멜로디는 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회사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할 기회를 종종 얻어요. 제 디자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곤 해요. 때로는 제 작품이 도시 곳곳의 빌보드나 잡지에 실리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해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순간에는 도시의 반짝임 속에 숨겨진 조용한 비밀, 즉 언젠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 에드먼드 에버하트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제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며 성공의 기쁨도 때로는 조용한 의심의 순간도 함께 나눠요. 남편은 흐린 날에도 어딘가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의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희는 저녁 식탁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하루의 작은 모험에 대해 웃곤 해요. 제 삶은 매일 빛과 창의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매 순간이 탐험하고 성장하며 일상에서 뜻밖의 마법을 발견할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믿어요. 따뜻한 아침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면 다시 한번 디자인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해요. 제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설렘이 가득하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써 내려갈 수많은 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요. 저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면서 바쁘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소리에 놀라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떨리는 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전화 건너편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믿기 어려운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창밖의 화사한 아침 햇살이 순식간에 차갑고 어둡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제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때 즐기던 분주한 런던의 생활이 이제는 무겁고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전화를 꽉 쥐었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급격히 바뀌었어요. 분주한 런던 거리를 떠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수술을 받고 난 후 화학요법이라고 불리는 힘들고 긴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의 치료가 전쟁터 같았어요. 한때 제 생기 넘치는 모습을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단풍잎처럼 뭉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제 피부도 빛을 잃고 창백하며 연약해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앞에 비친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병실이 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기계의 조용한 삐삐 소리와 저를 살피러 다니는 간호사들의 부드러운 발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분들은 다정하게 대해주셨지만 제 상태의 현실은 참기 힘들었어요. 주변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요하고 냉정한 병실에서 저는 너무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힘든 시간 동안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줬어요. 남편은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며 어려운 순간마다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남편은 다정하게 말해주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안심시켜줬을 때 저는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가시고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저녁 병실에서 조용히 누워있으면서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때 다채롭고 활기찼던 제 세상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웃으며 누비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사하던 옛 모습에 제가 그리워졌어요. 남편의 사랑과 병원 스태프분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저는 그 희미하지만 소중한 희망을 꼭 붙잡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음 치료를 준비하실 때에도 말이에요. 제 인생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싹트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암 진단이 제 희망을 완전히 앗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다짐했어요. 진단받고 며칠 후 병원에서의 생활은 긴 시간과 외로운 순간들이 섞여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 현실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지만 그의 따뜻한 말도 때때로 제 마음 깊은 슬픔을 다 씻어내기엔 부족했어요. 어느 오후 남편은 제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해줬어요. 칼리스타, 내 옛 친구 한 분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때 너에게 도움이 될 특별한 약에 대해 말해줬거든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기미를 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있는 그 친구가 제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은 민주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스피커를 통해 민주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연을 믿고 치유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칼리스타, 한국에는 홍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온 홍삼으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북돋우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세요. 민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론 의심이 조금 남았어요. 전에 이런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민주님께서는 홍삼이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재배되고 몸에 부드럽게 작용한다고 자신감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민주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넓고 푸른 들판에서 정성스럽게 기르는 인삼 농가들을 상상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맑은 하늘 아래 줄지어 선 인삼들을 돌보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칼리스타, 이게 아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도 언제나 빛은 있는 법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 민주님의 제안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며 병실의 불빛이 어슴푸레해질 무렵 남편은 홍삼정이라는 작은 병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병은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깔끔한 필체와 고대 전통을 연상케 하는 작은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희미한 한방의 향기가 느껴졌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남편과 민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믿고 한 모금 마셔보고자 했어요. 맛은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제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맛이었어요. 낯설었지만 어딘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에 있는 옛 친구의 선물이 제 인생을 다시 바꿀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희망을 꼭 품으며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작은 빛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홍삼정을 한 모금 마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자기 전마다 그 작은 병을 들고 쓴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민주님의 선물과 남편의 애정이 담긴 그 노력 덕분에 저를 치유해 주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병실 침대에 조용히 앉아 새벽 부드러운 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소박한 병이 과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어느 아침 평소보다 덜 피곤한 느낌으로 눈을 떴어요. 거울을 보며 기지개를 켜고 미소를 지었는데 제게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몸도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너무 힘들지 않게 간단한 아침 식사도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홍삼정이 속삭이듯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준 것 같았어요. 약 복용을 시작한 지 약 2주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창문 옆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온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차분하고 평화롭게 해줬어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이 온전히 제 안으로 스며들게 놔두었어요. 마치 옛 한국 전통의 지혜가 조용히 제 안에서 작동하며 부서진 에너지를 고치고 힘을 되찾게 해주는 듯한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침과 밤마다 홍삼정을 복용하는 그 순간들을 점점 더 고대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 빠져나갔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여전히 창백하긴 했지만 피부에도 옛날에 가졌던 건강한 빛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칼리스타, 너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또한 병원에서 보내는 긴 시간에 대한 답답함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홍삼정이 그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면서 힘든 날들이 조금씩 저물어갔어요. 치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매 모금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머지않아 이 병원을 떠나 한때 즐기던 창조적이고 생기 넘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미래를 상상했어요. 그 느낌이 참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들이었어요. 정기 검진 중에 항상 친절하게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이 선생님께서도 제 개선된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칼리스타, 내 몸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에너지도 늘어나고 힘도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홍삼정이 도움이 되는 것 같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은 기쁨으로 뛰어올랐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그날의 기분과 스케치를 차곡차곡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아침, 홍삼정의 은은한 맛, 그리고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에 대해 적으면서 점점 되찾아가는 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였고, 모든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이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매일의 기적은 제게 한 가지 소박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가장 작은 변화라도 우리 삶에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믿으며 제 치유에 인내심을 갖고 임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홍삼정을 마시며 새로운 해돋이를 기다릴 때마다 뜻밖의 곳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희망을 다른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암과 한 방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긴 시간 보내던 작은 병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앉아 제 이야기를 솔직하고 간단한 말로 전했어요. 영상에서 저는 제 삶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런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무서운 전화 한 통으로 암 진단 소식을 듣게 된 순간을 설명했어요. 그때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어둡게 느껴졌는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힘겹게 치료를 받았던 날들을 이야기했어요. 외로운 밤과 무거운 슬픔이 감도는 긴 날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한국에 있는 옛 친구 민주님께 전화를 하신 날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민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의 전통 자연요법, 홍삼정을 소개해 주셨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전통약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방법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남편은 가져다 주신 그 작은 병에서 한 모금 마셔봤어요. 저는 그 첫 모금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쓴맛과 약간의 단맛이 어우러져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잠깐이나마 제 안에 따뜻한 빛이 퍼지는 느낌을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과 밤마다 홍삼정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얻은 채로 일어나고 병실도 덜 차갑게 느껴졌으며 머리카락과 피부에서도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모금 한 모금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수 있다는 작은 약속 같았어요. 영상에는 병실의 새벽 햇빛이 스며드는 모습, 제 작은 노트에 기록해둔 감정과 스케치, 그리고 에드먼드께서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장면도 담았어요. 또한 저를 꾸준히 살펴봐 주시며 에너지가 늘어나고 힘이 돌아오고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신 이 선생님의 말씀도 언급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작은 한 방울의 희망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시길 바랐어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긴장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곧 전 세계 곳곳에서 메시지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희망을 주었다는 분들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제 작은 승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암과 싸우는 분들로부터 당신의 영상을 보고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니 정말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며 예세는 믿지 않았던 한국 전통 약재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진실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공유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여정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믿고 꿈꾸게 하는 영감의 과정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나눈 후 저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 인삼 브랜드의 대표이신 김현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김현수님께서는 제 여정에 깊이 감동받으셨다며 한국을 방문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설레임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책이나 사진, 그리고 민주님께서 전화로 전해주신 따뜻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던 한국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였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고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민주님께서 인삼치유의 들판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여기서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충청북도의 한 큰 인삼 농장으로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시골길을 달릴 때 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과 구릉지대, 그리고 자연이 주는 고요한 정적에 감탄했어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인삼을 길러온 근면한 농부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농부분들이 인삼줄기를 정성껏 심고 물 주고 수확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농부분들께서는 인삼이 튼튼하게 자라고 치유력을 갖추기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농부분들의 이야기는 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전통과 정성이 한 몸처럼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삼밭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자연과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흙내음, 그리고 잎사귀가 살랑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치유 여정을 시작하게 했던 홍삼정의 맛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근원인 땅 한가운데에서 왜 이것이 제 몸과 마음에 강한 효과를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한국의 정신이 모든 식물에 깃들어 힘과 인내, 그리고 희망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방문 중 김현수님께서 작은 모임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전통과 자연 치유에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자연광이 가득한 편안한 방에서 모여 한국 문화와 건강, 그리고 자연 약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말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었고, 저는 마치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귀 기울였어요. 저는 이 오래된 지식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 지혜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현지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전통 한국 차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차례라는 고유한 다도 시간 속에서 차를 마시는 예술이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을 함께 나누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작은 의식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임을 배웠어요. 따스한 차 한 잔은 위로가 되었고 좋은 차가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처럼 희망도 조금씩 차오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지금껏 몰랐던 제 내면의 일부분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땅과 사람, 그리고 전통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경이로움을 선물해 주었어요. 제 치유 여정은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며 옛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의 빛을 제 안에 담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때로는 작은 희망 한 방울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리라 다짐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